호주 유학 후 이민 나도 도전해도 될까요? 자, 될지 안 될지 한번 보죠 뭐. 안녕하세요. 호주 유학 클럽 TV 호토박입니다. 자, 호토박이의 영상 상담. 오늘은 사회복지학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게 사연을 주신 이분의 어떤 개인적인 내용들은 제가 다 배제를 좀 하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한국에서 호주 유학 후 이민을 도전하는 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 선에서 개인사항은 조금 제외하고 제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저께 제게 이메일로 문의 주신 분인데요. 그 내용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몇 개월 전에 전화 이메일로 상담받았던 A씨라고 제가 할게요. A라고 합니다. 당시 세세한 설명과 직접 전화 주시는 것에 너무 감동받았기에 다시 연락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초에 대학원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진로에 대해 계속 생각 중이라서요. 지난번 상담 시에는 Early Childhood 쪽으로 영주권을 따려고 했는데 ACECQA 이건 호주 그 어린이 교육 뭐 케어하는 그런 통과라는 센터입니다. 정식 등록되려면 학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IELTS 8을 요구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IELTS 8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커리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20년 넘게 차일드 케어를 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영주권을 이 차일드 케어 계통으로 영주권을 받으신다라고 하더라도 영주권 이후에도 계속 이 분야의 어떤 직업을 가지고 20년 이상 살기에는 과연 이 직종이 자기하고 맞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현재 일하고 있는 차일드 케어도 만족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새로운 분야의 직업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몇 개월 동안 고민을 해본 결과 소셜워크 쪽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검색도 많이 하고 네이버 카페에서 다른 분들이 올리신 호주 사회복지사로 가는 길이라는 글도 읽었습니다. 지난번 상담 때에는 시드니에 남아있고 싶다고 했었지만 현재 생각은 지역 이동이 필수인 것 같네요. 영주권을 위해서라면 이제 크게 지역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께서 지난 3월 달에 저와 그 이메일도 한번 주고 받았었고요. 통화도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장애라고 할까, 이분께서 이제 유학 후 이민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라고 할까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동안 이분께서 이제 한 3, 4개월 동안 또 심사숙고하신 부분이 또 있으시고요. 2주 전에 PT를 봤습니다. 현재 PT 점수는 오버롤 73점이고요. IELTS 점수 환산하면 7.5점입니다. 스피킹, 라이팅만 조금 빼고요. 다 이분은 뭐 7.5 이상 되는 그런 수준을 현재 이미 가지고 계세요. 일단 제 학사 전공은 교육학이고요. 학사가 없이도 사회복지 석사 입학이 가능한가요?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이네요. 만약 입학은 가능하지만 대학에서 선수 과목을 이수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수강 비용과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도 알고 싶습니다. 생각 중인 학교는 UniSA, 남호주 대학교죠. 플린더스 대학교 USC입니다. 추천해 주실 만한 다른 학교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아들레이드, 그러니까 남호주 대학교하고 플린더스 대학교요. 아들레이드 쪽으로 생각 중인데 금전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학비가 저렴한 USC, 선샤인 코스트도 생각 중입니다. 학교 목록 보내주시면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학원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지금 사연의 주된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이 학사 전공 교육학인데 사회복지학으로 입학이 가능한가요? 라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사회복지학은 학부 전공이, 그러니까 학사 전공이 동떨어져 있을 때는 그 선수 과목이라고 해서요. 이러한 과목들을 선제적으로 꼭 수강했었어야 된다라는 그게 붙는 과거든요. 예를 들어서 IT 석사라든지 회계학 석사는 뭐 한국에서 국문과를 나오든 영문과를 나오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제 뭐 예를 들어 토목공학과 석사를 가겠다는 분은 한국에서 영문과 나와가지고는 토목공학과 석사는 못 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사회복지학도 아무과나 사회복지 석사로 바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하나는 이 선수 과목에 따라서 이제 학비와 그 석사 들어가기 전에 학업해야 될 기간이 또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또 학교가 본인이 생각하는 남호주 대학교, 블린더스 대학교, 그리고 션샤인 코스트 대학교 이외에 또 다른 옵션이 또 어떤 게 있을지를 이제 문의를 주신 내용이에요. 자, 제가 이분의 사연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지금 한국에서 보통 유학 후 이민을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평균보다는 이미 이분의 영어 수준은 한 두 단계 정도는 더 이미 뭐 가지고 있는 점수가 7.5 수준이니까 그죠? 예, 상당히 높은 수준이세요. 그러나 본인이 수개월간 따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초기에 생각했던 그 시드니 지역에서 학업을 해서는 189는 아주 불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보겠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처음에는 그 교육학, 그러니까 본인이 학사 전공이 교육학이니까 똑같이 이제 호주 정식 교사가 되는 얼리 차일드후드 쪽을 생각하셨어요.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그 당시에도 통화하면서 기억이 영어적인 벽이 뭐 8점이라는 벽이 굉장히 높지만 그 8점을 받아서 호주 정식 교사가 되고 영주권도 받고 한다 하더라도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활동하는 것은 또 다른 챌린저가 있거든요. 적어도 이제 호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이상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영어의 어떤 그 벽이라는 건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네이티브와의 어떤 그 거리는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도 이분은 충분히 자각을 하신 것 같아요. 보통은 제가 교육학 쪽으로 공부를 하고 호주 선생님이 되고 영주권도 받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분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악유 아닌 아우유를 하게 돼요. 이 영어 부분 가지고요. 보통 이제 질문자님들은 왜 안 되냐, 내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의 백그라운드나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 물론 뭐 호주에서 태어나서 지금 여기서 초중고를 계속 공부했던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호주에서 태어난 선생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민자 출신의 선생님도 계세요. 그러나 이제 뭐 스포츠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음악 쪽은 좀 나아요. 꼭 그게 네이티브라야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 얼리 차일드후드 섹션이랑 이 초등학교 섹션만큼은 특히 영어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참 이분께서 그러한 장벽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고요. 물론 이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사회복지학인데 이 사회복지학이 이분하고 얼마나 맞을지는 그건 제가 알 수 없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사회복지학에서 요구하는 영어 수준이랑 호주 정식 교사로서의 요구되는 영어 수준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사회복지 쪽이 굳이 따지자면 물론 사회복지도 굉장한 영어 수준을 요구하지만 정식 일선학교의 교사보다는 좀 더 장벽이 낮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게 제 견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면, 자,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사회복지 석사 입학이 가능한가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한국에서 학사 교육학을 전공하시고요. 여러분들 그 호주 이민성 사이트에 들어가면 AASW라고 하는 곳이 그 이민성 사이트에 나옵니다. 그 소셜 워크 사회복지사를 관장하는 기술심사기관이 AASW라고 하는 곳인데요. 지금 제가 여기 사이트에 지금 이제 들어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 화면 캡처한 거는 나중에 영상 편집하면서 올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호주에서 어떤 지역에 어떤 대학을 나오면 이 AASW에서 어크리디테이션이 되는지가 리스트업이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석사가 있는 곳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캔버라 지역은 ACU라고 하는 호주 카톨릭 대학의 캔버라 캠퍼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스터 오브 소셜 워크이 있고요.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찰스 더트 유니가 있고 뉴잉글랜드 유니가 있고, 자, 이 대학들 중에 제가 이제 이분에게 그래서 답을 드렸던 내용 중에 이분은 어쨌든 나이는 30점 만점을 받는 분이세요.
나이는 30점 만점을 받는 분이지만 그 189를 그래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려면, 혹은 나중에 190까지 염두를 해 두려면 지역 점수 5점은 피할 수가 없죠. 이분도 그걸 인지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시드니에 국한하지 않겠다. 처음에 그 교육학을 공부해 보겠다라고 접근하셨을 때만 해도 나는 꼭 시드니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셨는데, 근데 이민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본인도 스터디를 해보시고, 네, 지역은 상관없다라고 하시는데, 지역 점수 5점이 가능하면서 석사가 있는 과정을 제가 뽑아보니까요, 그 이분이 문의하실 때 말씀하셨던 3개 대학, 나모즈 대학교, 플린더스 대학교, 션시안코스 대학교, 이 3개 대학은 당연히 지역 점수가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3개가 더 나오더라고요. ACU 대학의 캔버라 캠퍼스, 그리고 서던 크로스 대학교, 이것도 퀸슬랜드 외곽 지역입니다. 그리고 뉴잉글랜드 대학교,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분의 두 번째 질문이죠. 그 석사 과정으로 본인이 학사 교육학을 했는데 석사 과정으로 입학이 되냐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 중에서 제가 쭉 대학교들 하나하나 사이트를 좀 살펴봤더니, 그 뉴잉글랜드 대학이 그 48크레딧,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해당하는 건데요. 1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통 학사가 4년이잖아요. 그 4년 중에 1년 정도에 해당하는 밸류만큼 어카운팅이나 뭐 이코노믹스, 에듀케이션, 지오그래픽, 히스토리, 로, 링귀스틱, 마케팅, 매니지먼트, 폴리티컬 사이언스, 소시올로지, 스태티스틱스, 뭐 이런 쪽에 공부를 했으면 입학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멘션이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의 이제 교육학을 하셨다니까 상당 부분 이와 관련된 아마 과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그거를 세부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성적 관련 내용을 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선수 과목 없이 뉴잉글랜드 대학은 입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은 ACU 대학의 캔버라 대학을 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분은 유학 후 이민까지 생각하시니까요.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캔버라 190, 캔버라 주정부 스폰서 제도가 캔버라에서 학업한 사람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끔 그 점수표가 별도로 있어요. 캔버라 매트릭스라고 하는 점수표가 별도로 있어서 캔버라에서 학업하면 캔버라 190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말씀하셨던 나모즈 대학교, 플린더스 대학교도 물론 지역 점수가 가능한데, 학비가 또 염려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학비 혜택이 있는 또 션샤인 코스트 대학도 좋은 옵션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들 중을 쭉 비교를 해보면서 일단 190을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사회복지학으로 그 189 점수는 만만치 않다라고 보고, 물론 이제 8.0이 되면 가능할 텐데 7.0 가지고는 189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미 저희 카페에 공지해드렸듯이 그 43,000개에서 18,000으로 줄었으니까 인비테이션, 189 인비테이션 수는 올라갈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90을 하나 따져보니까 사회복지학이 정말 이분한테 맞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뉴잉글랜드 대학을 먼저 지원 한번 해봐서 입학 허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거기에 만약에 선수 과목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퀸슬랜드 쪽 그 뭐 션샤인 코스트 대학이나 서던 크로스 대학이나 이쪽을 한번 또 지원해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아들레이드 쪽도 한번 고려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 과목을 요구하면 보통 뭐 한 학기 정도 요구하거든요. 이렇게 전공이 다를 때는요. 그러면 석사 2년이 아니고 그 전에 6개월 학업을 더 해야 되니까 학업 기간, 학비 이런 것들을 따진다라고 하면 그게 대학을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죠. 아무래도 큰 비용이 차지하니까요.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뉴잉글랜드 대학이 좀 낫지 않나, 이분 상황에서는요. 그리고 지금 뉴잉글랜드 대학이 현재 그 제레미라고 하는 국제 담당자가 지금 학사 석사 과정을 뉴잉글랜드 대학에서 하시게 되면 1년 동안 대학 내 기숙사 무료 제공, 파격적이죠. 파격적인데 대학 내 기숙사를 무료 제공한다라고 지금 일종의 장학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이건 뭐 물론 뭐 적정 인원이 차면 아마 스톱되긴 할 텐데, 만약에 입학 신청을 했을 때 그것까지 혜택이 된다라고 하면 네, 좋은 선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 그 사회복지학 케이스를 가지고 접근을 해 나갔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이거를 그러면 사회복지학을 공부할 사람들은 유익을 내다기 유리하네, 그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그 개인에 따라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이건 A씨에 해당하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또 다른 B씨나 C씨 같은 경우는 혹 나이가 더 많거나 점수제 이민이 안 되고 오로지 취업 이민으로만 가야 되거나, 혹은 동반 자녀가 있어서 동반 자녀의 학비까지도 고려해야 되거나,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또 그거에 맞춰서 타 지역을 또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게 문의를 주실 때는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상황을 최대한 세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 좀 이렇게 서치를 해보고 찾아보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호토박의 영상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